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9월 16일.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이 날짜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9월 16일이라는 날짜에 새겨진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파헤쳐보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9월 16일에 기록된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요. 시대적 맥락이나 변화의 동력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1894년 9월 16일 조선으로 가볼까요? 네, 1894년. 이때가 바로 전날, 그러니까 9월 15일에 청일전쟁 중 평양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한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네, 이 승리를 계기로 일본이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훨씬 더 강화했다고 하죠. 이미 경복궁 점령하고 친일 내각 통해서 갑오개혁 강제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평양전투 승리가 그냥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이걸 빌미로 이제 조선의 국정에 더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시점에 국내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일본의 이런 침탈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부에서는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고 내부에서는 또 그에 맞서는 저항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세의 개입과 민중의 저항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점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평양전투 승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장악해 나가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는 이런 외부 침탈과 내부 모순에 대한 민중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조선의 운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군요.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1810년 멕시코입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810년 9월 16일 이날 미겔 이달고라는 신부님이 돌로레스의 외침이라는 걸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네. 돌로레스의 외침. 멕시코 역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게 바로 멕시코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외침이 스페인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물론 이달고 신부 본인의 처음 시도는 뭐랄까 좀 좌절되긴 했지만요.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그의 외침 자체가 멕시코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독립을 향한 열망에 정말 큰 불을 지폈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단순히 멕시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스페인 본국심이 약해진 틈을 타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독립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아, 시기적으로도 뭔가 맞아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 멕시코의 돌로레스의 외침이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에도 상당한 영감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민들에게는 이건 뭐 국가 정체성의 뿌리 같은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극적인데요. 한 사람의 외침이 독립전쟁의 시작이 되고 또 대륙 전체의 어떤 해방운동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다니 대단합니다. 네,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게 참 그렇게 시작되기도 하죠. 자,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번엔 현대로 와서 1987년 9월 16일입니다. 아, 1987년 정말 뜨거웠던 해죠. 네, 그 유명한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던 때잖아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났는데 이날 기록을 보면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었고요. 맞습니다. 1987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 이것도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하고 학생들은 직선제 개헌 같은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계속 시위를 벌였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6월 항쟁으로 일단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은 받아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적인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컸어요. 노동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이런 걸 넘어서요.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적 권리를 함께 요구했던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경제적인 요구를 넘어서 민주적 권리 요구와 연결되었다는 점. 네. 그래서 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외치던 민주화 요구와 딱 결합이 된 거죠. 이 힘이 모여서 결국 그해 10월에 새 헌법이 만들어지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어떤 거대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 이게 어떻게 사회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례죠. 오늘 이렇게 9월 16일 하루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쭉 살펴봤는데요. 1884년 조선에서는 외세의 개입이 심화되는 동시에 내부의 저항이 꿈틀댔고, 네. 그리고 1810년 멕시코에서는 식민 지배에 맞선 독립의 외침이 시작됐고요. 또 1987년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노동권 신장을 향한 아주 뜨거운 함성이 울려 커졌습니다. 네. 이게 참 각기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고 또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 에너지가 외부의 압력에서 오기도 하고 또 내부의 어떤 각성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은 다 이런 투쟁과 열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같은 9월 16일이라는 날짜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외세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내부로부터 터져나온 목소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했고요. 네, 그런 다양한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그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특정 날짜에 이렇게 응축된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다양한 힘들을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역사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